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은 크게 많이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비트코인만 그냥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투자한 알트코인들은 아직 폭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서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했고, 자, 그래서 0.75, 0.5에서 0.25를 인상했고, 미국도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에 2021년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거고 금리 인상도 이제 발언할 거다, 예측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답답하실 거예요. 아, 내가 투자한 코인은 왜 안 올라? 근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폭등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어느 정도 많이 감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녹여 들어가 있고, 특히나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회장이 예전에 예언한 어떤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산 시장의 폭락은 도대체 언제 올까? 뭐 주식 시장,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창궐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테이퍼링의 공포감을 심어주긴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감소 시기로 보시면 되고, 자, 자세한 사항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매 시간마다, 매 60분마다 834빌리언만큼 채권 매입을 하면서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데, 이것이 매 시간마다 빵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780밀리언만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애플 주식, 아마존 주식,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코로나가 발발한 이래로 단기간에는 되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90도 각도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자, 제로헤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음모론 쪽으로 따졌을 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보다 조금 유태계 자본이 많이 껴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건 유대계 자본으로 움직이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장을 하나 던져요. 자, 백신이 5빌리언만큼, 5빌리언만큼 뭐 시종에 유통되지만 사회나 경제는 팬데믹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 월스트리트는 끝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자산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다면 이게 월스트리트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곧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빌 게이츠가 예전에 이제 예언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5년 전에 2015년도에 예언을 했었어요. 사실은 전염병이 돌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맞아 떨어져서 전염병이 실제로 돌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분이 또다시 이제 예언을 또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2년 말에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인해서 결국엔 돌아갈 거다. 그리고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말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빌 게이츠 회장이 예언한 게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외신에선 뭐 NBC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기는 이거는 인디펜던트지거든요. 영국 미디어.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주가 지수가,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가 2022년 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어떤 모든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올 구간은 분명히 있다. 근데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죠. 예. 저는 자가 빼고는 웬만하면 시간차를 두고 정리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이미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세제에서 어떤 정부한테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정리를 하셨을 텐데, 예, 자가 빼고는 나머지는 저는 좀 투자를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은 아직 제도권 수용이 되지 않은 상황, 아직 세제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물쩡저물쩡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력하게 홀딩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분할 매집이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여기 보시면 예전에 어떤 분이 차트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7년간의 하락기와 9년간의 상승기가 지속적으로 100년간 반복을 했는데, 사실은 2016년, 2017년 초부터 1월 달부터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가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자산 시장의 버블이 더 많이 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만약에 테이퍼링을 제가 예측을 한다면, 만약에 언급이 나온다면 11월 달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 건 내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6월 이내에 테이퍼링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주식시장에 진짜 안 좋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발 뻗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잠 잘 자요. 그래서 뺑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식들 말고, 테슬라라든가 애플사나 여러 가지 그런 주식들 말고 3차 산업하고 엮여져 있는 주식은 되게 많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자본은 결국에 트래블률이 끝나고, 그리고 각 거래소의 국가적인 인증이 다 끝난다면 결국엔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작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식에 머물러 있던 자금들은 결국엔 크립토 시장으로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 하반기 내년부터, 특히나 이제 내년 1, 2월부터는 올 하반기에도 많이 오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바이낸스에 있으니까 자금 세탁해야지, 뭐를 숨겨놔야지,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또 다른 얘기들은 바이낸스를 죽이고 FTX 거래소를 키운다. 미국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선 좀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다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FTX 거래소가 많이 컸어요. 근데 여기 앞 숫자만 딱 따질게요. 여기 1이라고 써있죠. 바이낸스가 22예요. 1대 22예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바이낸스와 중국에서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바이낸스가 전 세계 국가에서 영국이라든가 유럽권에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코인 시장의 향방이 아마 갈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후오비나 FTX, 쿠코인, 크라켄, 바이낸스 US, 게이트.io, 비트, 파이넥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트래블률로 전부 다 그 신원에 관해서 다 동기화돼서 이걸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거래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정부도 그거를 다 볼 수 있게 되고, 그 작업을 이들이 지금 시간을 두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소지가 되게 많은데, 바이낸스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니까 바이낸스 죽이기하고 FTX 거래소 살린다? 바이낸스는 이 FTX 거래소에 2019년 12월 23일 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상생의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실 내용도 되게 많아요.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FTX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기업 엘레메달 리서치가 올해 봄에 출시한 파생상품 거래소다. 그러니까 2019년에, 그리고 이거는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 카리브해의 엔티가부다. 법인을 등록한 FTS는 장외 거래와 선물 지수,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래소예요. CEO가 바뀌어서 CEO가 미국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바이낸스는 많은 FTX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WRX 거래소 지분도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래서 FTX 코인의 어떤 엄청나게 막 이때서부터 성장을 했으면 WRX도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포텐셜로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냥 소시민의 마음으로 그냥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기업가의 마음으로. 자,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난주 전략적 제휴 사실을 발표했고, FTX의 지분 일부와 FTX의 자체 토큰인 FTT 롱 포지션을 사들였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2019년부터 FTT의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투자와 제휴를 통해 FTX는 바이낸스의 전략적 조언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제휴 전과 마찬가지로 FTX의 독립적인 경영은 보장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FTX에 투자받은 대가로 바이낸스의 핵심 상품인 거래소 바이낸스닷컴과 장외거래 데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의 개발을 돕는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예요. 상생의 관계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중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정부가 바이낸스한테 어떤 제안을 9월달 이내에 제시를 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돌파를 하는지가 전 세계 거래소도 다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고 다른 거래소는 다른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무섭게 성장하는 FTX 팀을 보며 바이낸스의 초창기가 떠오를 정도였다. FTX가 가진 잠재력을 모두 발현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라는 얘기를 이때서부터 했었죠. 왜냐면 본인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비트메인 IPO도 되게 사실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나의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서 IPO가 거절된 이후에 사실은 미국 나스닥에 등장하기, 거기에다 이제 리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트메인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8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마 관심이 없지만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지안의 비트메인에 관해서 좀 많이 계속 찾아봐요. 근데 비트메인이 전 세계에서 이제 채굴풀 중에 가장 거대한 게 엔트풀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채굴기 회사 중에 가장 거대한 게 비트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비트메인이 엔트풀을 팔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채굴 단속하기 때문에 엔트풀을 판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비트메인의 마이닝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처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이 엔트풀을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과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트메인의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크립토 마켓에 훈풍이 불어오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이 상장 완료 기간 제한을 둔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왜냐면 이 뉴스가 2020년 뉴스였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방하고 카나안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돼 있지만 비트메인이 상장되면 아마 이거는 엄청난 파급력이 아마 크립토 시장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것보다 그 여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금액상으로 봐도. 왜냐면 이게 그냥
거래소가 상장한 거랑 의미가 되게 틀린 의미가 제도권에서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완전히 인정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 그 전 세계 채굴기 중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비트메인인데 그 비트메인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입성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주목을 했었던 이유가 2018년 8월 18일 뉴스인데 우버의 최대 주주, 자, 소프트뱅크, 비트메인과의 거래를 거부하고 기타 투자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2018년 8월 18일 날 논평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기 관련된 게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예요.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트메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비전 펀드가 비트메인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텐센트의 누구도 코인텔레그래프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관해서 노라는 얘기도 예스라는 얘기도 안 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혹만 있는 거죠. 의혹만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면 에이 아니라는데 끝이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뉴스를 보시고 옛날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과거 뭐 5년 전 뉴스를 보시고 지금 뉴스를 보면 현실화된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거대 그룹들은 그것에 관해서 부인을 되게 많이 해요. 미쯔비시 뱅크도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여를 했다, 뭐 토큰 발행을 한다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부인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미쯔비시 뱅크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래서 비트메인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뉴스와 뭐 현재 나오는 뉴스 그리고 미래에 나올 뉴스에 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해서 한번 가져봤고 그리고 테이퍼링의 공포, 금리 인상의 공포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쭙지 않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리고 그 외에 후면에 있는 각국 뭐 연준 의원들의 어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게 결론이 부정적이게 도출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생에 관한 공포를 지금서부터 갖는 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무리수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중국에서 향후에 뭐라고 또 쇼를 할지 그것을 이제 저는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이 언제쯤 상장될지 그것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발등 앞에 떨어진 거는 일단 바이낸스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뉴스에는 뭐라고 나와서 대중을 선동하면서 또다시 코인 시장을 끌어낼지 자 9월달 뭐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장세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이어서 계속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막 두세 번씩 계속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루한 시간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에 일비 하시기보다는 거대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나는 4차 산업 혁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그냥 지금 시간을 즐기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